자, 오늘은 아이폰, 탈옥된 아이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예전에 글에도 한번 올렸지만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는 어플 설치하는 것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탈옥을 해야지만 어플이 설치가 가능했었죠. 근데 그 당시 그 어플을 설치할 수 없을 때까지도 아이폰 사용자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 굳이 어플 설치하기 위해 탈옥을 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OS 2.0이 나오면서 이제 탈옥하지 않아도 누구나 어플을 설치할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도 역시 여전히 탈옥하는 분들은 여전히 탈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탈옥하는 분들이 내세웠던 장점 중에 뭐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iOS 4.0에서 정식 기능으로 채택된 멀티태스킹 기능하고 앱홀더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4.0에서 이미 이제 멀티태스킹까지 지원하고 있는 판국에 굳이 탈옥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이 탈옥이라는 부분은 제 글에도 있지만은 기존의 기능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탈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탈옥폰을 쓰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능에 만족할래야 만족할 수가 없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소개하는 테마 기능입니다. 테마 기능. 자, 일단 한번 잠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잠그고, 자, 이렇게 누르면은 화면이 잠금 화면이 뜨는데, 이 잠금 화면도 일반적인 잠금 화면하고는 좀 틀리죠. 그리고 이제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이 잠궜을 때 소리하고 열 때의 소리가 지금 틀립니다. 그래서 요 소리 기능도 역시 테마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화면을 보게 되면 화면이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배경 화면에 아이콘이 있는 상태인데, 제 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복잡하죠. 일단 전화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화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 전화에 들어가 있는 전화 거는 화면들도 다른 것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폰을 탈옥하게 되면은 윈터보드라는 어플을 깔고, 윈터보드하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테마는 엘리트 프로라는 테마인데, 이런 테마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배경 화면, 아까 여러분들 봤던 잠금 화면, 그 다음에 사파리 같은 것들을 실행을 시켜도 사파리의 실행 화면도 이제 일반적인 사파리하고는 좀 틀리게 되는데,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에 대한 화면들까지 모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마 기능인데, 테마 기능이 뭐 이렇게 대단할까 싶기도 하는데, 실제 XP가 나왔을 때 XP에 이제 테마 기능이 도입되고 나서 그 테마 기능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XP의 유일한 개선 사항이 테마라고 주장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이 테마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한번 써보게 되면은 상당히 중독성이 강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요 로우라고 하죠. 줄수가 4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줄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5줄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스프링보드에서는 14개의 아이콘이 등록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총 20개의 아이콘이 등록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화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3번만 이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총 60개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셈이니까 일반적인 폰보다는 더 많은 아이콘이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어플이 뭐가 있냐면, 그전에는 이제 5i로라는 어플을 썼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iOS 4.0에서는 동작하지 않아가지고 아이카노클레즘이라는 다른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카노클레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 로우에스를 5개로 만들어주는 어플이 아니라 아이콘 배치를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꽤 유용한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게 이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콘 배치에 대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제 배치들이고요. 이와 같은 형태로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배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로밖에는 등록을 안 시켜놨는데, 요거 외에 할 수 있는 다른 분들이 이제 실제 만들어가지고
화면에 이제 저장을 해놓은 아이콘 배치들을 보게 되면은 요거 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거에는 지금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네요. 이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제 아이폰에 등록된 어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이 여러 개가 이러고 넘어가는데 원래 제가 기본적으로 등록해서 쓰는 화면은 여기 그 게임 화면까지 3개만 등록해서 쓰고 요 나머지 화면 같은 경우는 무료 어플에 대한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 화면만 가지고 다 동작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러니까 iOS 3.1.3 같은 경우에는 또 요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쓰고 여기 그러니까 총 60개로 여기에 등록하지 못하는 아이콘들 같은 경우에는 SB 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전부 그 어플들을 감춰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감춰서 사용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앱폴더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앱폴더에다가 아이콘을 다 등록을 하고 이게 이제 아이콘 독인데 이 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아이폰 같은 경우는 4개만 등록이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 4개를 슬라이드를 밀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슬라이딩이 되면서 추가로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앱폴더를 이와 같은 식으로 전부 이제 등록을 이렇게 해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독을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형태로 해가지고 숨기는 것하고 이제 비슷한 효과가 나게끔 숨겨놨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어플이 뭐가 있냐면 인피니트 독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독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숨겼고요. 이 인피니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트 독도 있고 인피니트 폴더도 있고 인피니트 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 보드를 이제 스크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인피니트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등록할 수 있는 아이콘이 총 이제 12개밖에는 되질 않는데 인피니트 보드를 쓰게 되면 이렇게 올리면 이게 스크롤이 돼가지고 12개 이상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피니트 보드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속도가 좀 약간 느려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타로폰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2가지 기능. 그중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전에 봤던 테마 기능이 될 테고, 테마 기능 외에 SB 세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2가지 기능만 정식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타로할 사람이 많이 줄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B 세팅이라는 이 어플이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B 세팅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아마 스프링보드 세팅을 줄여놓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화면 중에도 트위터에 등록된 댓글 같은 경우는 복스카를 통해 가지고 알람이 계속 올라왔었죠. 평상시엔 이런 알람, 푸시 알람을 보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에어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작 이제 시청을 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면은 푸시 알람이 뜨는 게 상당히 귀찮습니다. 푸시 알람을 끄려고 하면은 설정 들어가서 푸시를 꺼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귀찮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푸시를 바로 꺼버리냐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에어 비디오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자, 이렇게 에어 비디오가 실행이 되고 있고, 이건 이제 애들이 어저께 짱구 보느라고 이제 짱구를 틀어놓은 화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짱구를 보고 있다라고 치죠. 그럼 이렇게 짱구를 보고 있는 중간에 뭐가 뜨냐면 계속 푸시 알람이 뜹니다. 푸시 알람이 뜨면은 이게 상당히 귀찮은데 SBS 세팅을 쓰는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터치를 하고 윗부분을 문지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이 화면의 윗부분에 있는 6개 같은 경우는 알람을 바로 그러니까 온오프 되는 것들을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푸시라고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꺼버리면은 바로 푸시가 꺼져버립니다. 이거 외에도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건 3G 데이터를 끄는 기능,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블루투스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어떤 어플이든지 간에 필요할 때
그 스프링보드의 설정을 갖다가 바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 이 SBS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SBS 세팅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 외에도 SBS 세팅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유용하게 쓰는 게 독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인데, 이 독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어플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록할 수 있는 어플의 수는 12개로 제한이 되지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어떤 어플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메일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바로 사전 어플을 그냥 바로 실행을 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실행하는 과정을 없이 바로 다른 어플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요거 외에도 그 사용할 수 있는 SBS 세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기능들은 상당히 많은데,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블로그의 기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 추가시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은 그 실행하고 있는 어플을 하고 있는 뭐 바이트 SMS나 리얼 SMS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어플을 쓰든지 간에 바로 그 어플을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뭐 그 CD 어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직접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플들하고 다르게 상당히 정확한 형태의 시스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시스인포 플러스라는 어플을 실행한 결과고요. 그래서 리스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디스크 상태,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카드하고 센서들의 상태들까지 전부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거 외에도 또 한 가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요거 이제 사전 어플을 한번 보죠. 그래서 요 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버셜 북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이제 사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고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강, 미음, 디 다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전에서 고까지 지원을 하고 아이폰 시스템에서 고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 글꼴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각하다처럼 고를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윗부분에 나와 있는 가각, 네모, 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각하다로 표시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엔굴림이라는 그렇게 뭐 이쁘지 않은 글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스템 글꼴은 아리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사전의 내용을 볼 때만 고가 동작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고가 뜨는 거죠. 그래서 대충 뭐 살펴보면은 이런 정도의 기능들이 있고요. 요거 외에도 뭐 설치할 수 있는 어플들로서는 뭐 apt 백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CD 어플의 데이터가 아니라 CD 어플에 그 설치 경로를 설치할 수 있는 어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이딜리트, 그 다음에 아이파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용한 어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KTF 코리아 캐리어 번들이라 그래가지고 KTF에서 이제 막아놓은 기능을 갖다 우회할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뭐 모바일 터미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탈로스라 그래가지고,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온 어플들을 갖다가 타로폰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해킹된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어플들, 뭐 이런 것들도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도 뭐 CD 어플, 어떤 종류의 어플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타로칸 어플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들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컸던 부분이 그 윈터보드하고 그 다음에 SMS래요. SD 세팅,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이카노 크레즘이라는 이 아이콘을 5개로 배치해주는 기능, 요 정도 때문에 탈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동영상을 보고서 마음에 들면은 탈옥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한 가지 꼭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탈옥을 하면은 보안상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하고 다르게 탈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인증된 어플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일단 탈옥을 하게 되면은 인증된 어플이나 인증되지 않은 어플들을 모조리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보안 위협은 상당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윈도우 모바일폰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암호를 설정을 해야 되고, 초기화를 해야 되고, 백신으로 검사를 새로 해야 되고 해서 한 10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누군가가 검증되지 않은 어플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보안 위협 때문에 말이 등장하고 아이폰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떠들고 있긴 한데, 아이폰에서 발견된 보안 허점이라고 하면은 PDF의 단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PDF를 열게 되면은 시스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밖에는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곧 패치를 한다라고 하니까 패치가 되긴 되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제 아무리 패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커가 뚫으려고 하면은 또 언젠가는 뚫린다는 점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사용자가 어플을 내려받거나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킹된 폰에 대해서 기능을 알아보는 건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